불박차 직자 동시신호에 정상적으로 가고요. 옆에 자전거 도로는 따로 없답니다. 자전거 일렬로 가고 있네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디오는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자전거들이 쭉 일렬로 가고 있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좀 먼저 가야 되겠다 하면서 가볍게 빵. 빵은 언제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런. 아, 여기네요. 여기. 예. 저 제일 앞에 가는 분이 손을 이렇게 먼저 가라고 그러네요. 살짝. 아, 먼저 가라 손이 나오네요. 네, 빵. 18초쯤에 빵했다 그래요. 18초. 그러면은 16, 17, 18. 여기, 잠깐 돌아보네요. 예. 여기 좀 모자이크 되셨는데 뒤를 살짝 돌아. 이때 가볍게 빵 하셨대요. 제가 먼저 지나갈게 했더니 먼저 가세요. 손짓을 이때 옆에 자전거 오면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18초 부분 앞에 있는 분 잠깐 뒤돌아볼 때 아까 그때요. 그리고 이제 가라 그러죠. 그런데 뒤에 오던 두 번째 오던 분이 제 차 유리창을 쳐다보다가 뒷바퀴로 오른쪽 범프를 받고 중심을 못 잡고 방지턱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어허, 우리 보험사는 반반 나온다고요? 반반? 새 차 뽑은 지 5일 됐어요. 저보고 왼쪽에 공간이 더 옆으로 갔어야지 왜 자전거에 가까이 갔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상대는 한의원에서 치료 중인데요. 자, 나머지는 뭐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은 자전거 도로 없는 곳이고요. 그래서 차도에 가장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불박차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박차 잘못이 있다가 한 분 계시네요. 잘못 없다가 98%. 자전거랑 갈 때는요. 앞뒤에도 안전거리가 필요하고 자전거 옆을 지날 때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한데 자전거가 한 대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 대를 지나쳤어요. 지나쳤고요. 그리고 여기는 노란 자전거 여기 있었네요. 어느 파란 옷과 부딪히나요? 어디서 부딪히나요? 자, 여기에서 가다가 여기서 가볍게 빵, 네, 가세요. 노란 자전거. 두 번째 오는 자전거군요. 두 번째 오는 자전거도 이 자전거처럼 이렇게 갔으면 되잖아요. 이 노란선 타고. 왜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보이진 않지만, 네, 뒤를 부딪혔다는데요. 불박차에 여기에서 이렇게 부딪힌 부위가 제 차 앞유리창을 쳐다보다가 뒷바퀴로 오른쪽 범퍼를 받고 중심 못 잡고 방지턱에 걸려 넘어집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앞에 자전거처럼 충분히 옆에 갈 수 있잖아요. 가볍게 빵 할 때는 이미 그 자전거랑은 옆에 여유를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 앞 자전거 먼저 가라 그래서 가는데 거기서 옆에서 부딪히는 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들었을 때 그 차가 너무 가까워서 내가 빠르게 지나가고 바람 때문에 휘청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요리한데 바짝 붙어갖고 쳤다든가 그럴 때는 자동차의 잘못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번 사고도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98% 마찬가지로 저는 불박차가 뭘 잘못했을까? 그럼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 따로 없는 저런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 앞에 가면 자동차는 전부 다 자전거랑 속도 다 같이 맞춰가야 돼요. 예. 자동차에게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인데 제한속도가 톨게이트 지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한속도는 80입니다. 불박차는 어린이 통학버스 스타리아 승합차예요. 네, 속도를 아무리 내려고 해도 110 넘을 수가 없는 차입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고속도로에서 갑니다. 가다가 노란색 돼 있네요. 앞차 쭉 빠져가고요. 옳지 쭉 가면 되죠. 네, 멀어져 가네요. 네, 그런데 앞차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거기 왜 멈춘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빠져나가는 거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때도 없는 것 같은데 예, 저기서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나요? 없어요. 왜 멈췄을까요? 왜 멈췄는지는 모른답니다. 예, 왜 멈췄는지는 글쎄요. 뭐 나중에 보면 뭐 오른쪽에 저 트럭 뭐예요? 예, 트럭이 껴들 것 같아서 트럭보다 앞에 가고 있었는데 예. 왜 멈췄는지 물어보니까 뭐 하여튼간 이 트럭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트럭은 옆 뒤에 가고 있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뒤에서 들이받은 불박차가 100% 잘못했습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앞차가 100% 잘못입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66%가 4번. 앞차 100% 잘못. 그리고 앞차가 더 잘못이고 불박차도 조금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30%.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4%뿐입니다. 그런데 경찰과 보험사는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안전거리라고 합니다. 아니 안전거리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이유 없는 급제동이 더 나쁠 때가 있죠. 바로 이런 경우 아닙니까? 고속도로에서. 따라서 그게 뭐가 있어서 멈췄으면 이유가 있는 급제동이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완전 뒤차 골탕 먹이는 거죠. 골탕 먹은 풀박차와 골탕 먹인 앞차. 누가 더 잘못입니까? 아니 고속도로 뻥 뚫린 데서 이유 없이 뒤차 기분 나빴어요? 왜 그랬어요? 왜? 앞차의 잘못이 더 커야 옳겠죠. 서 있는 차는 미리 보고 속도를 줄여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가던 차 갑자기 퍽 급제동하면은 앞차의 잘못이 더 커야 되겠죠. 마음은 저렇게 멈추면 어떻게 피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앞차 100%가 쉽지만 그러나 그래도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도 있으니까 더 여유를 뒀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불박차 잘못 한 20%, 많으면 30% 보고 싶습니다. 앞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 불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여기는 좀 특이하네요. 비보호 표지판이 여기는 없고요. 여기에 있네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박차 비보호 좌회전할 겁니다. 그러다 뭔가를 목격하게 됩니다. 보시죠. 맞은편에 차가 없죠? 저기 있다. 네, 여기 비보 여기 있네. 있네. 앞에는 없었는데요. 자, 좌회전 들어갑니다. 저 차 지나가고, 옳지. 저 앞에서 오는 차는 우회전할 차네. 그게 우회전할 차야. 나 그럼 좌회전하면 되지. 좌회전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시네? 왜 빵하시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근데 저기 누가 오네? 애가 오네요? 학생이? 초등학생 그쳤어요. 이런. 저 차가 빵 하니까 멈추네요. 예. 띠 멈췄어요. 그래서 저 차가 이제 알고 저 아이를 알아서 구호 조치할 거라 생각하고 이 차는 그냥 갔어요. 근데 이 차가 그냥 갔다네요. 이거 뺑소니 아닌가요? 뺑소니 여부에 대해서는 2차 운전자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뒤에서 빵빵빵 하니까 왜? 왜냐면 난 사고 난 거 몰랐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다시 보시죠. 저 차는 옆으로 툭 부딪히면은 자 여기서요. 저 애가 여기 난간인데서 뛰어오죠. 초등학생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옆으로 툭 스치면은 그럼 모를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사고 난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빵빵하죠? 예, 빵빵하니까 왜? 내가 뭐 잘못했어? 뭐 없는데 주변을 뒤로 내가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난 사고 난 거 몰랐다. 그럼 뺑소니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뺑소니인지 아직까지 몰라요. 그래서 상대 얘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빵 했을 때 너 왜 멈췄느냐? 그리고 왜 멈췄다 또 그냥 갔느냐? 그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이 차가 저 뒤에 사고 났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갔다 그러면 뺑소니죠. 근데 불박차가 그냥 저 차 멈췄네. 알아서 처리하겠지. 그랬으면 뺑소니 부분은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원인이 뭘까요? 이 사고의 원인은 바로 다시 보시면요.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죠. 여기. 이 교통수업 옆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여기에서 저렇게 애들이 뛰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한번 섰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그 앞에는 일단 무조건 멈추도록. 지금 건너려는 보행자가 안 보였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7월 12일 지금 현재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멈춰야 되고요. 7월 12일부터는 건너려는 보행자 있을 때도 멈춰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잖아. 아직까지는 아니야. 예. 근데 앞으로는 건너려는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요 앞에 정지 바닥에 그 페인트 2글자예요. 여긴 3글자잖아요.
여기 처음에 여기 비보는 세 글자예요. 이거 말고 여기다가 두 글자 써주는 거예요. 정지. 그럼 섰다 가야 되는 무조건. 서지 않고 그냥 가면 지시 위반입니다.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좌우 살피는 거예요. 그랬으면 아이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전국의 모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바닥에 정지라는 글씨를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고 건넜어야 되죠? 그러지 못한 거 어린이 잘못 한 10%? 한 10에서 15%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는 횡단보도니까 차가 멈출 거로 생각했겠죠. 여기서 과실비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바닥에 흰색 페인트로 정지. 옆에 정지 이렇게 표지판, 안전 표지판 세우는 거는 그렇게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페인트가 상대적으로 더 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속도로 터널입니다. 불박차는 큰 차예요. 대우 프리마 25톤 트럭. 짐을 싣고 있어서 약 40톤입니다. 고속도로 제한속도 100km인데 큰 트럭 시속 한 70 정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뻥 뚫려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차가 들어옵니다. 보시죠. 자, 나는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노란 트럭이 들어오네요. 네, 트럭이 들어왔다가 실선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브레이크 잡더니 숑 빠져나가네요. 으아! 이런. 어허, 저 차는 서 있었을까요? 네, 저 차는 서 있던 게 아니고 가고 있었답니다. 시속 5km로 가고 있었대요. 비상등도 켜지 않고 고속도로 터널에서 시속 5km로 아주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로 가고 있었답니다. 이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첫째, 앞으로 끼어들었다가 쑥 빠져나간 요 노란 트럭. 이 노란 트럭에 잘못이 있을까요? 이 노란 트럭이 쑥 들어왔다 쑥 빠져나갔어요. 저 노란 트럭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실선 넘어와서 그래서 불박차 앞을 가리고 그리고 쑥 빠져나간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다. 아, 그 차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투표 시작. 네,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다. 쑥 들어왔다 빠져나간 그 차에도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54%, 그 차에게 책임을 묻는 거 쉽지 않아 보인다가 46%입니다. 근데 저 차가 없었으면 사고 안 났겠죠. 요 차가 없었으면은 저 앞에 왜 미등이 점점 가까워지네. 저 차 뭐야? 이 차만 없었으면 앞에 차 천천히 가더라도 네, 요 불이 보이니까요. 그럼 미리 감속할 수 있었을 텐데 요 차 때문에 요 차가 들어와서 내 눈을 가렸어요.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 차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렇게 실선은 너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 실선 침범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지시 위반 사고다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저 차가 원인제공했기 때문에 저 차에게 책임을 물어야 옳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저렇게 쇽 들어왔다 쇽 빠져나가면 뒷차로서 골탕 먹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저 노란 트럭에게 책임 묻는 것이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보험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해봐야죠. 소송을 해봐야죠. 그럼 법원에서는 너 때문이야 라고 해서 책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험사들이 그렇게 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현재 보험사에서 엄청 느리게 갔던 고속도로 최저 속도가 50이죠. 근데 5km로 갔어요. 이 차에게 잘못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는 터널 안쪽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밤 정도는 아니지만은 앞에 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시속 5km 가고 있던 요 트럭을 지금 현재 40, 불박차 60으로 얘기한답니다. 아드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요. 저를 어떻게 피해요? 과연 저희 아버님 잘못이 더 큰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 60, 앞에 트럭 40은 받아들이자. 아니다. 제한 속도보다 아주 엄청 느리게 가던 앞 트럭 잘못이 더 크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은 60대 40이면 받아들이자가 20%, 아니다, 앞 트럭의 잘못이 더 크다가 80%입니다. 비상대라도 켜고 있었으면 그럼 시속 5km면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왜 여기서 고장나서
비상등기 서 있는 차를 들이받았을 때 그렇다 그러면 아 그래 앞차 30 뒤차 70 앞차 40 뒤차 60 60대 40 오케이 받아들일게. 근데 비상등이 없어요. 불박차 입장에서 진짜 억울하죠. 그래서 이번 사고 저도 여러분들의 의견과 같은 입장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80%는 앞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인데요. 비상등 안 킨 거 진짜. 하지만 법원에 가면 아직까지는 뒷차 잘못을 더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차피 불박차가 60이냐 70이냐 그거는 할증되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불박차 잘못이 50%더 적다 그러면은 할증에 있어서 불이익을 좀 덜 당하죠. 엄청 느리게 사람 걷는 속도로 가고 있던 앞차 잘못이 과연 더 큰지 불박차 잘못이 더 클지 소송해 보면 어떨까요? 분심이 가지 말고요. 곧바로 소송해 보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서울경찰청에서 만든 우회전 방법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 만들어서 경찰청이 보니까 잘 만들었네. 그래서 아마 다른 시도 경찰청에서도 이것을 홍보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경찰청의 공식 입장이에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앞에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 신호예요.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회전 중에 지금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사고 나면 그때는 신호 위반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차만 있을까요? 요 다음에 우회전한 다음에 보행자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해야 되죠. 다 건널 때까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회전한 다음에 좌우 살펴서 보행자가 있으면은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멈춰줘야 돼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충격해서 사망했다는 시내버스에 사고가 있었죠. 이쪽에는 큰 차들은 특히 우회전할 때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우회전한 다음에 보행자가 보행신호 횡단보도 들어와 있으면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으면은 내 눈으로 안 보이는 부분에 다 사각지대 확인하고 그러고 안전할 때 진짜 안전할 때 지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이거죠. 빨간불일 때 경찰이 가도 좋다는 거예요. 보행자 없으면. 앞으로는 일시 정지했다가 가면 된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 우회전해도 빨간불에 우회전해도 안 잡아요. 단속 안 해요. 보행자 없으면 보행자 있으면 보행자 의무 위반으로 처리하고요. 보행자 없으면 괜찮아. 우리는 단속 안 해.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 빨간불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예요. 보행자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럼 경찰은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해도 된다고 그러죠? 신호 위반 아니라고 그러죠? 네. 다 건너갔네요? 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인데 다 건너갔어요? 이제 우회전할 겁니다. 우회전하는데 횡단보도 보행신호 깜빡깜빡할 때 그때 뛰어든 보행자 저 아주머니랑 부딪혔어요. 대퇴고 골절이래요. 12주 진단입니다.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이 사고 경찰에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이거 신호위반 사고예요. 왜? 신호위반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때 우회전 하시든지 말든지는 마음대로 하세요. 사고 안 나면 괜찮아요. 사고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신호위반에 12주 진단.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영상을 제가 지난번에 유퀴즈 할 때요. 우회전 해 말어?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찰에서는 단속 안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다가 보행자 없어 가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이게 신호위반 사고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라고 방송을 했어요. 저한테 우회전 중에 일어난 사고, 이런 사고가 영상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상이에요. 유퀴즈 방송 4월 6일 날 나갔는데요. 변호사님 어제 유퀴즈 방송 잘 봤습니다. 우회전할 때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 그때 그 사고의 그 예로 제 제보 영상을 사용하셨더라고요.
1심에서 금고 6월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근데 형사비가 되지 않아서 금고 6월을 받았다는 겁니다.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고요. 항소심 진행 중인데요. 4월 29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 측에서 합의를 안 해준대요. 예. 그 다음에 합의도 안 해주고요. 사과조차 필요 없대요. 저한테 연락을 전혀 연락도 싫대요. 저는 연락처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 보행자는 1심 때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사고 이후 한 번도 사과도 안 하고 괘씸하던 내용입니다. 근데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요. 현재 변호사를 선임 1심 때는 국선 변호인이었고요. 항소심은 사선 변호인입니다. 합의의 중점을 둬 계속 연락을 취해왔지만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약간 마음이 누그러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합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방송을 보고 주변 지인들이 야야야야야 그 사건 아니야? 예. 그래서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들이 이 방송 사실 제가 제보한 사실 안다면 합의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유퀴즈에 나온 제 영상 부분은 어떻게 편집이 안 될까요? 근데 제가 방송 같으면 제가 빼면 되는데요. 유퀴즈 이미 나갔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요. 운전자 보험 있습니까? 했더니 그 당시에는 운전자 보험이 없었대요. 1심에서 금구유월 실형이 나왔고요. 피해자 가족과 그리고 그 사선 변호인, 항소심에서 선임한 사선 변호인이 합의 노력 중이랍니다. 근데 안 되면 공탁이라도 하시죠 했더니 공탁도 상대 측에서 주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런 공탁도 못 걸어요. 허허. 어떻게 될까요? 그 변호사님께 지금 결심이 되고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합의 안 되면은 금고 6월 실형 그대로 확정되면 그러면 대법원에 못 갑니다. 대법원은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됐을 때 그때만 대법원에 갈 수 있어요. 나머지 유무죄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들어가 살아야 돼요. 이 사고 때문에. 그래서 재판 다시 열어달라고 그러세요. 변론 제기 신청하세요. 그리고 판사님 합의를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합의가 도저히 안 되는데요. 공탁이라도 걸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주소, 주민번호 좀 알려주세요. 저희 공탁 좀 걸게요. 그렇게 정보공개 청구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까지 했는데도 법원에서 기각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합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참작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리고 올해 12월부터는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 번호만으로 무슨 지방법원 2022 고단 맵토, 2022 노 메토 사건 번호만으로도 공탁을 걸 수 있습니다. 근데 12월까지 끌어보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그때까지 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론 제기 신청을 해보세요. 이게 마지막 카드입니다. 근데 써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한다고요? 결심해서 그냥 끝낸다고요? 안 됩니다. 상대는 그리고 얼마를 요구하나요? 보행자가 수술에 장애가 남을 거라고 그러나요? 괜찮을 거라고 그러나요? 어디를 수술했나요? 장애 진단은 없고요. 지금 잘 걸어 다닌답니다. 잘 다닌다고 합니다. 큰 병원에서 수술했고요. 동네 병원 재활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국선 변호인한테 5천만 원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하하. 대퇴골 골절은요. 허벅지 뼈죠. 거기는 뼈만 붙으면 뼈 붙을 때까지 고상은 되지만 장애는 안 남습니다. 큰 뼈, 가운데는 장애가 안 남아요. 구부러지는 데가 이런 데가 손목, 팔, 주관절, 어깨,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관절, 무릎, 발목이 장애가 남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겠죠. 다리 어느 부분 수술인가요? 5천만 원이 너무 심하네요. 판사에게 형사비고 5천만 원 달라 해서 합의 못했다고 변호사가 그 얘기를 피고인 신문할 때 얘기했나요? 대퇴골절이에요. 판사가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국선 변호사였는데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이 지경이 됐네요. 변론 제기 신청해서 보행자가 장애가 남는지 보험사원은 언제 얼마에 합의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행자 상대편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가 너무 많아서 공탁이라도 걸려 하니까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판결 선고받으면 항소 기각돼서 6개월 동안 들어가 살아야 돼요. 본인은 형사비용 얼마를 생각하시나요? 네. 피해자는 장애가 남지 않는다고 해서 장애 진단은 못 받았다고 알고 있고요. 종합보험, 자동차 보험사는 아직은 합의가 안 됐다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진도 있으면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유퀴즈 방송 보시길 잘하셨네요.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판결 선고받으면 합의도 안 되고 그랬으면은 그냥 항소 기각 될 뻔했잖아요.
저는 다음날 다시 보기로 봤어요. 매형이 제 사고 나온 데서 부랴부랴 보게 됐죠. 최대한 여러 방법을 지금 변호사님이랑 상의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길을 알려드렸어요. 5천만 원에 합의해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5천만 원, 물론 불박차가 잘못했죠. 신호위반 사고니까요. 그러나 몇 칸 남겨놓고 뛰어온 것도 잘못이잖아요. 피해자도 과실은 일부 있죠. 몇 칸 남았는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는지 아니면은 이제 건너다가 중간에 바뀐 상황인지에 따라서 과실이 달라지죠. 그리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 장애가 안 낫는 사건에서 5천만 원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망사고일 때도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사망사고일 때 그때 형사비용이 3천만 원, 4천만 원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운전자 보험에서 사망사고일 때 1억, 2억 그래서 그냥 인플레이가 무진장 많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12주 진단이면 1주당 예전에 50만 원 하다가 지금은 뭐 한 100만 원 정도? 그 중간 한 70만 원 정도? 그게 12주 진단이면 한 1000만 원? 그 정도면 이제 합의가 보통 됐었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이게 운전자 보험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5천만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5천만 원 너무 많으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운전자 보험 있으면 그걸로 줄 텐데, 운전자 보험 없으니까. 그래서 공탁이라고 걸어야 되는데, 공탁을 걸기 위해서 판사님, 저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거 모두 다 해보세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중앙선 침범 사고였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어요. 근데 오토바이 가족들이, 피해자 가족들이 합의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판사님, 저희 합의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의를 죽어도 안 해준대요. 저희들 진짜 죽을 찔 줬습니다. 하지만 공탁이라도 걸고 싶은데 인적사항도 안 알려주네요. 판사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판사가 반성하고 형사비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공탁 관리하는데도 못하는 점 감안해서 사망사고인데 집행유예 선고하기 있었습니다. 1심에서.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나중 얘기고 일단 시도는 해봐야 되겠죠. 그 사건 결국은 오토바이 유족들이 일단 검사한테 진정을 했어요. 검사님, 항소해 주세요. 그리고 항소심에 가서 3천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죄를 졌다 그러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해주면은, 그런 법원에서도 그럼 어쩌란 얘기냐, 종합범 다 들어있는데. 이게 물론 죽을 죄는 아니지 않느냐. 아까 그 중앙선침범 사망사고는 사람이 죽었지만, 사망했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길을 안 터주면 어쩌란 얘기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오토바이 사망한 운전자가 제 중학교 동창의 조카였어요. 그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오히려 3천만 원에도 합의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에 합의하고 그냥 집행유예 그대로 해서 마무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시도는 해봐야 되겠죠. 변호사님, 선고 일주일 전에 피해자와 1,500만 원의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4월 29일 항소심 선고 결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받았습니다. 1,500만 원의 극적으로 합의. 변호사님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고요. 일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사고 영상 이 내용 자주 달아주세요. 제가 억울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빨간불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일 때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해도 된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요즘도 우회전할 때 위태롭게 우회전하는 운전자를 보면 제가 막 땀이 나요. 아직도 우회전 왜 안 가요? 빵빵거리는 차들이 있는데요.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거리고 불과 몇 초 안 남았는데 무작정 뛰는 보행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고 당시만 생각하면 정말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이분 사고 여러분들, 이거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빨간불이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지? 얼마 남았나요? 보행자 신호가 몇 초인가요? 8초 남았네요. 8초. 네, 8초 남았고, 네, 7초로 지금 바뀌었어요. 6초, 5초, 4초, 3초, 2초! 예. 정확히 생각하면 그때쯤 사고 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전면 신호라 하더라도, 보행자 신호 중이에요.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거리고 몇 초 안 남았는데 무작정 뛰는 보행자들. 그러나 불박차가 가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이런 사고도 있으니까요.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필수입니다. 이분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계셨으면은 그럼 운전자 보험에서 나온 돈으로 합의할 수 있었죠. 운전자 보험 옛날 거는 사망사고가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대퇴골 골절로 12주 진단인데도 지금 1,500만 원이 겨우 합의가 됐고요. 5천만 원 요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운전자 보험 다 바꾸세요. 이번 4월 달에 새로 나온 것들은 2억입니다. 사망사고가. 그리고 부상사고도 좀 다치면은 뭐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어떤 건 1억도 넘는 것도 있어요. 한 달에 똑같이 10,000원입니다. 3천만 원짜리 여러분들 내는 거 10,000원씩 계속 내고 있어요. 기본은 10,000원이에요. 그거 해약하고 다시 갈아타세요. 그러면 똑같이 10,000원 내고 보장은 3천만 원이 2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필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보행자 없어? 경찰이 가도 된다고 그랬어? 안전할 때 가십시오. 진짜 사람이 없을 때 가십시오. 앞차 잘 가고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칸, 두 칸, 한 5, 60m 될까요? 갑니다. 좀 가까워졌네요, 앞차랑. 좀 여유 좀 뒀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 자, 앞차가 가다가, 샥! 요 차가 그 앞차를 들이받고 멈춰 있었어요. 이 차는 샥 피했어요. 어떻습니까? 서 있는 차를 들이받은 불박차. 보험사에서는 왜 뒤에서 들이받아요? 불박차 100%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한속도 100이고요. 불박차 한 105 정도로 가고 있었답니다. 이번 사고에 있어서 불박차 100%로 가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 전에 이 차에게 잘못을 물을 수는 없나요? 아니 저 차가 미리 비상등을 켜준다든가 그리고 앞에 뭐가 있으면은 오른쪽 깜빡이라도 좀 켜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가다가 자기만 요 차에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아쉽고 야속하긴 하지만 저 차에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뒷차가 안전거리 지켜서 앞차에 안전거리 지켰더라면은 이 차가 빠져나가고서도 여유가 있게 발견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차가 좀 서운하긴 하지만 이 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또 이 차도 요 앞에 차 두 대가 언제 사고 났는지도 명확치 않기 때문에 금방 사고 나더라. 그래서 금방 피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차에게는 잘못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요 서 있는 차를 불박차가 요 차에 안전거리 지키면서 꽝 들이받은 거 거기에 대해서 1차 사고 있었고 2차 사고 불박차 100% 잘못일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 100% 잘못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선행사고 일으킨 앞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불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24%나 있습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54% 있습니다.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2% 있습니다. 왜 불박차가 100% 잘못이죠? 고속도로에 차가 저렇게 서 있으면 되나요? 만약에 앞에 차들이 쭉 밀려서 있었다 그러면은 그럼 불박차 100%죠. 그런데 사고 나서 서 있었던 거예요. 고속도로에 차가 서 있으면 안 되죠. 사고 나서 서 있는 거, 사고를 왜 냈느냐? 요 차 잘못이죠, 요 차. 이 차와 불박차가 누가 더 잘못이냐? 그 선택이죠. 낮입니다. 낮에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 있는 걸 뒷차가 오다가 들이받았을 때 앞차, 사고를 일으켜서 차를 세우고 있던 앞차의 잘못을 한 30에서 40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가 앞차가 비상등 켜고 있나요? 비상등 안 켜고 있네 앞차가. 예, 이 차가 사고 난 비상등 켰으면 이 차가 좀 더 일찍 피할 수 있었겠죠. 비상등도 켜지 않고 있었던 점, 앞차 40, 불박차 60 정도로 보여집니다. 법원에 가면 그 정도로 볼 것 같습니다. 레전드 경신. 요즘 레전드가 레전드급이 안 보였었는데요. 이번 거 어떤지 같이 보시죠. 레전드가 될까요? 가보겠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셨어요? 아저씨, 으이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일어나셔야 될 텐데. 자, 옆에 가는 차들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네.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으쌰. 피할 수 있나요? 아니 저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저 처음에 밖에 있네요. 제일 처음에 안 보여요. 이제 들어오네요. 앞차는 놓쳤고, 아, 내가 타깃이구나. 나 멈추는데 뛰어올라! 제가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이래요. 경찰에 접수되었나요? 경찰에서는 불박차 잘못이 있다고 하나요? 뛰어든 사람 몇 살이고 직업은 무엇인가요? 어딜 다쳐? 진단 몇 주인가요? 불박차 보험사가 치료비 대줬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아직 없으세요. 만약에 경찰에서 불박차 잘못 있다 그러면 진짜 그럼 역대급이죠. 네. 뛰어든 사람 몇 살이고 직업은 무엇인가요? 다치긴 다쳤겠죠. 네. 뛰어서 저 보닛에 걸터 앉으면서 또 넘어지면서 어디가 다치긴 다쳤을 겁니다. 불박차 보험사 치료비 대줬나요? 이거는 제가 왜 여쭤봤을까요? 이게 바로 보험상이죠. 치료비를 불박차 보험사에 대줬다면, 그리고 불박차 보험사에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그게 보험상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답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답을 주시면, 제가 궁금해하는 것에 답을 주시면, 그리고 왜 뛰어들었다고 하던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아저씨 왜 그러셨어요? 나중에 답이 올라오면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울렛이네요. 전체적으로 붉은 바닥도 붉은 기운이 있고. 가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갑니다. 네, 제가속도 50도로 녹색 신호 잘 가고 있는데 다시 어디서 들어오나요? 상대차가? 이때쯤 조금 더 미리 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쯤? 이때는 잘 모르겠죠. 이때쯤 여기서부터 여기 13m랍니다. 여기 13m. 여기까지 한 20m 될까요? 여기 또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 35m 될까요? 요 차가 여기서 들어옵니다. 30m? 이거 한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한 30여 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사고는 여기 좀 지나서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상대 측에서는 7대3, 8대2를 얘기한답니다. 정말 이거 피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빵 하면서 급제동까지 했는데요. 소형 트럭이에요. 1톤 트럭인가? 1.4톤 트럭인가? 거기 짐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밀렸어요. 근데 상대는 그냥 끝까지 그냥 쑥 들어왔습니다. 이걸 7대3, 8대2 얘기하는데요. 차선과 공간, 거리 합치면은 8m인가요? 13m인가요?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13m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투표해 봅니다. 100대 빵입니까? 9대 1입니까? 8대입니까? 7대 3입니까? 투표 시작. 네, 1톤 트럭에 적재함에 짐이 가득 실려 있었답니다. 여러분들은 100%가 100대 빵입니다.
예, 저렇게 들어오면 저거 진짜 못 피하죠. 내 녹색 신호에 가는데 쭉 녹색 신호 가는데 이때 살짝 고개만 들어오는 줄 알았죠. 근데 이때 으악 하나 둘. 저도 마음은 100대 빵인데요. 근데 법원에 가서 100대 빵이 될 것인지는 좀 몇 가지 불투명한 게 있습니다. 우선 첫째, 제한속도 50인데 불박차가 과연 속도가 얼마였었는지. 불박차는 제가요 그때 50 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50 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한 판사는 100대 빵 판결 선고할 거고요. 근데 판사는 이런 때가 있어요. 자, 여기에 나는 비보자회전이 없어요. 나는 없지만 나는 없는데 이쪽에 비보자회전이 있네요. 뒤쪽에. 그것은 비보자회전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혹시에 대비해서 그러면서 혹시 뭘 어떻게 내 신호에 따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보자회전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럼 신호등 떼버려야 되죠. 그런 판사 만나면 100대 빵 안 되고 블록차한테 10 내지 20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비보자회전은 다 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지 않는 비보자회전은 없어져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뒤에 오토바이가 오는데요. 이 오토바이가 사고를 합니다. 지금 오토바이 운전자는 답답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집에는 엄마랑 어린 자녀 둘이 있는데요. 지금 본인 지금 치료비도 나올 데가 없대요. 도대체 어떤 사고였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깜빡이 켜고 차로 변경하는데 우와 어떤 사고인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이가 깜빡이 켜고 차로 변경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하늘색 스파크가 깜빡이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거의 멈추다시피 했다가. 그러니까 레이가 급제동하고요. 그 뒤에 가던 지프가 급제동합니다. 오토바이가 차로 변경해서 앞으로 쭉 사람들이 앞에 차들이 갈 줄 알았는데 이 급제동하니까 오토바이 앞에 있는 지프를 들이받습니다. 다시 그 과정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차는 불박차는 이제 지프예요. 네. 자, 들어갔는데 하늘색 스파크가 지금 나오고 급제동하고 빵. 예. 이번 사고 경찰에서요. 스파크 차량한테 당신이 원인 제공했어요. 오토바이 보험 처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처음엔 해준다 그랬다 나중에 보험 처리 취소했대요. 저는 과연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스파크 보험사에다가 보험 처리 접수를 권유했지만은 나중에 취소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책임보험밖에 없어요. 자차 보험이라도 있으면 우리 보험사에서 부담금 청구 소송해 줄 텐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소송 가야 됩니다. 스파크 차량 그냥 갔는데요. 저거 그냥 갔더라도 나랑 관계 없어? 나는 나랑 아무것도 사고 안 났는데 비접촉 사고인데 이런 경우는 저 스파크를 그냥 갔다 하더라도 뺑소니로 인정되기 어려울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런 경우는 안 하더라고요. 오토바이의 안전거리 미약부 때문에 일어난 사고 아니냐. 그래서 스파크를 뺑소니로는 어려운데요. 다만 민사적으로는 어떨까요? 책임이 전혀 없을까요? 소송 가면 단 10%라도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다만 10%라도 책임 인정되면 치료는 다 해주게 돼 있는데 치료비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무릎 뼈 골절됐고요. 십자인대 파열됐고요. 요추 입원 압박 골절을 입원 중입니다. 실비보험뿐인데 실비가 이륜차 운행중에는 또 안 된대요. 아이고, 예. 그래서 병원비가 없어서 적금까지 해지했습니다. 혼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누가 대신 일할 사람도 없고요. 수입이 끊긴 거고요. 처와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왜 치료비는 건강보험을 하는데 건강보험을 안 하셨나요? 건강보험을 하고 내 돈을 내는 것이 한 20% 되죠. 그리고 그게 최고 한도가 1년에 500만 원이거든요. 물론 그 500만 원도 크죠. 그래서 치료는요, 당연히 건강보험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내 돈 내는 것도 많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1차례 거의 서 있다시피 하던 하늘색 스파크가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깜빡이 안 켜고 나왔습니다. 깜빡이 안 켜고 나왔다고 합니다.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차로 변경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에는 일부 잘못이 있다. 오히려 하늘색 스파크가 더 잘못했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늘색 스파크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52%입니다. 그리고 스파크에도 일부 잘못했다는 의견,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48%입니다. 오토바이 100%라는 의견은 한 표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스파크의 보험사 상대로 소송해야죠. 이랬을 때 50대 50에서 어느 쪽의 잘못을 더 크게 볼까요? 아직까지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오토바이 잘못을 더 크게 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하늘색 스파크의 잘못이 한 30%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앞이 뻥 뚫렸는데 정상적으로 가는 차를 갑자기 멈추게 시킨 그 차의 잘못, 원인 제공차의 잘못이 더 커진 날도 언젠가는 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히려 원인 제공한 스파크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 52%로 더 많았습니다. 모쪼록 과실비로는 나중에 소송에서 나올 거고요. 빨리 몸을 회복하셔야죠. 그래야 가족을 해서 또 일하실 수 있죠. 요추 입원 압박골절에 대해서 수술하셨는지 아니면 보존적인 치료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요추 입원 압박골절 거기 쇠박는 수술했으면은 그럼 29%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 인정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영구장애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약간 짭으로 들어갔고 가만히 누워있는 정도이기를 바랍니다. 불박차 왕복 2차로 중앙선이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여기서 와우 이런 다시 자전거가 어떻게 내리막길에서 와 좌회전하는 자전거가 이렇게 왔어야죠. 이렇게 좁게 역주행으로 들어왔습니다. 불박차는 정선역인데 그 전에 멈췄어요. 불박차한테 잘못 있습니까? 아직 보험사와의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보험사에서 뭐 몇 대 몇이 나온 건 아닌데요. 자동차 대 자전거면 그러면 자동차에게 무조건 더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자 보호 원칙 어떻습니까? 잘못 하나도 없죠? 약자 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불박차한테도 잘못이 좀 있다면 불박차가 30%, 자전거가 70% 잘못했다. 그러면 자전거가 더 잘못했더라도 일단 치료는 해주자. 일단 살려놓고 보자. 그리고 나중에 과실 따져 정산하면 혹시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요. 상대 잘못이 크면은. 그때 토해내지 말고 그냥 빵으로 끝내자. 일단 치료해준 걸로 끝내자. 이걸 약자 보호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보험사에서 차대 자전거 사고는 차가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대줘야 됩니다라고 엉뚱한 소리 하는 보험사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고 불박차한테 잘못 0.00001도 찾아볼 수가 없죠. 이거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자 서행하면서 나 여기서 잘못 1도 없습니다.